어제는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야 3당이 밤새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상황은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한국당을 빼고 처리를 강행하면서 어제 저녁 8시에 여야 4+1 협의체에서 심사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말 막판에 아주 전국의 안개 속으로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자유한국당이 또 반발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산안 처리라는 것은 우리 한 해 동안의 정치를 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에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전체를 가늠하고 또 계획을 세고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확장적인 그런 기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40조 원 이상 2019년에 비해서 늘어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너무나 팽창 예산이다. 여기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하루 동안은 서로 간의 협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내내 긴박하게 이어졌었는데요. 결국 최종 감액 규모를 서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약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513조 5천억 원에서요. 512조 3천억 원 정도로 1조 2천억 원 정도를 감액하는 수준으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세금 도둑이라 하면서 피켓 시까지 벌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점은 또 서로 합의를 못한 게 아쉬운 거고요. 그러나 최소한도 예산안 통과가 됨으로써 내년에 우리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기본 동력은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역시 무능하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스럽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계속 열리면서 이제 계속 정치적 갈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점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제 본회의 속개 직전에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 원 미만으로 잡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4+1 협의체 수정안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과거에는 12월 31일 마지막 해가 바뀌는 순간까지 몸싸움을 하는 등 참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상황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12월 1일이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을 계속 넘겼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 야당은 사실은 이것을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시간을 끌어보자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국가의 예산안이 계속 합의가 지연되고 또 법을 어겼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정말 입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정치적인 좀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은 야당을 마지막까지 설득해야 되고요. 야당도 뭐 아니면 도 아니면 정치적인 연계보다는 최소한도 뭐 60은 내주더라도 40은 야당도 또 가져가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합의 문화가 협상 문화가 우리는 실종돼 있다. 앞으로도 계속 뭐 몸싸움과 이런 대결의 양상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러나 예산은 합의를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많은 의석, 다시 말해서 4+1 협의체 그러면 우리 국회 의석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통과가 됐더라도 예산안 쓰임새 하나하나를 견제해야 되고요. 그런 국회의원의 일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라든가 곳곳에서 이런 부분을 감시하면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여야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 어떻게 해야 한다보다는 왜 그랬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민주당이 사실 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제1야당인데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강행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부담이 되거든요. 국회는 그동안에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법안이라든가 예산을 처리해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이 배제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치적인 갈등과 또 앞으로 대립 상황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심의라든가 이것을 보이콧을 했고요.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4+1 협의체 넘겨두고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네. 여당으로서는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시국회 내내 12월 내내 이 부분을 놓고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어차피 패스트트랙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장애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서서 그것도 512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야당의 입장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큰 전략이 내년 총선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든 선거구제 개혁안과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개혁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취임하면서 사실 원내대표 간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에 들어가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깨졌습니다. 예. 이런 야당 내부에 사실은 굉장히 향후 총선까지 내다보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여야가 모두 이 부분을 서로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현재 우리 정치의 양극화 그리고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연계되는 서로들의 전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여당 편을 들었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분위기도 굉장히 심상치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임시국회 일단 이미 소집 절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나머지 민생 법안 어제 16개 정도밖에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들을 놓고 이제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수정안을 내고 시간 끌기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의 시간들이 이어질 거다. 대신에 일단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국가의 살림과 경제의 출발은 일단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대신에 이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 이익이 서로 간에 골몰이 된 상황이고 특히 야당도 거의 모든 법안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지막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은 결국은 민주주의 절차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좀 편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여당도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내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데요. 여당의 그런 정치력 부족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회 정쟁 부분은 이쯤에서 접어두고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 예산안에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확장적이고 이런 흐름들이 그동안 IMF라든가 전 세계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일단 민간 기업의 이런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체적인 규모도 500조 원, 512조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책정이 됐고요.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보건복지 고용 분야에서 1조 원이 정부안보다는 삭감이 됐고요. 산업 중소에너지 분야도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육, 문화체육, 관광, 환경 분야 또 연구개발, R&D 분야, 다시 말해서 일본에 맞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해야 될 소재, 장비 이런 에너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대로 늘어났고요.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SOC 분야, 다시 말해서 곳곳에 철도라든가 도로망을 까는 이런 사업들이 9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최근에 이 활력을 잃고 있고 또 내년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하는 재정의 확장성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정부가 이 경제에 대해서는 꼭 더 활력을 불어넣고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점들이 일단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나라 곳간도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이 10월까지 누적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 재정수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부분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역시 수지가 적자로 들어선 측면이 있고요. 특히 우리 세수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3조 원대 세수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통합 재정 수지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 모두가 사실은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 글로벌 경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수출도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와 더불어서 세수의 문제라든가 또 정부가 이렇게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의 세금 하나하나 그리고 국민들의 일단 개인당 빚의 규모가 작년에도 1인당 1,400만 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자 폭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경제에 기여를 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국회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아마 이런 확장적인 정책을 쓰다 보면은 분명히 불료불급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새는 부분도 많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소위하고 소소위를 하면서 의원들의 이런 편의를 위한 지역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를 통해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입법부 또 특히 저는 그래서 시민단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말 피 같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